태국 생활 3개월 차인 크리스. 그는 또한 3개월째 자동차 렌트 중이기도 하다. 밥은 굶어도 차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그만의 고집스런 생각으로 인해 매월 16,000바트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중이다. 자동차 왼쪽 차선 통행이라는 살아생전 처음 접해보는 환경에서 그는 최소 3개월의 적응 기간을 자동차 렌트로 가진 후 비로소 자동차를 구입할 거라는 나름 주도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진심 참으로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지금 스스로에게 격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 사람. 한국 캐나다에서 35년 그 이상 무사고였는데 이곳 태국에서는 첫 2달간 매달 1회씩 총 2회 접촉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크리스가 겪은 태국에서의 차량 접촉 사고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그는 4개월 전 태국 한 달 살기를 2번 경험하면서 이미 2번의 자동차 렌트 경험이 있었다. 그는 2번 모두 공항 내 부스를 둔 대형 렌트카 업체를 컨택하였는데 자동차 렌트비 외에도 필수사항인 팁바짓 그리고 선택사항인 차량보험 등이 있어 소형차 기준으로 모두 합해 월 80만원 정도의 렌트비가 지출되었다. 문제는 팁바짓이었는데 약 6,000바트 하나 24만원 정도 차량 반납일로부터 2주 돌려준다는 팁바짓을 단 한 번도 돌려받은 적이 없었다.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팁바짓을 돌려주지 않아 잔뜩 화가 난 크리스는 캐나다에서 시간대에 맞춰 국제전화를 하고 팁바짓 어쩌고 저쩌고 2-3번 떠들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그런데 자동차 렌트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를 통한 주거공간 렌트 시에도 팁바짓을 요구해서 지불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 아마도 태국은 팁바짓은 떼먹는 게 그들의 문화인 것인가? 그런 이유로 대형 렌트카 업체들은 꼴배기 싫었던 이 사람. 이번엔 콘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 구멍가게식 렌트카 업체를 컨택하였다. 이 렌트카 업체는 은퇴자, 백인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노천 카페도 병행하고 있었는데 이 업체의 구성원으로는 문어발식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언뜻 보면 전문성이 확 떨어져 보이는 그저 맘씨 좋게 생긴 마을 이모님 같은 회장님, 그리고 렌트카 비즈니스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처리할 뿐 아니라 노천 카페의 바리스타 업무도 무리 없이 수행 중인 동네 누나 같은 이미지의 월급 사장님, 가업 승계의 당사자이자 모든 문제 해결사인 스마트한 아드님, 이렇게 모두 세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크리스는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집중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던졌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수차례 오케이와 방긋 웃는 미소였다. 금액은 자동차 보험 포함 월 16,000바트, 그리고 팁바짓 5,000바트. 크리스가 이 업체를 최종 결정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렌트 끝나는 날 자동차 반납과 함께 팁바짓 리턴이라는 말에 귀가 쫑긋해지면서 크리스 또한 그들이 남발했던 오케이를 남발하면서 계약 체결 완료. 그렇게 시작된 그들과의 3개월간의 동행. 아주 심플한 인연일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매월 1회씩 접촉 사고를 낼 줄이야. 기스 하나 없는 깔끔한 녹색 귀요미를 받아서 3개월 뒤 누더기로 만들어 반납할 줄이야. 첫 사고는 심플했다. 그냥 누군가가 뒤에서 크리스의 차를 박았기 때문에 잘못을 가릴 필요도 없이 사고를 낸 당사자를 렌트카 회사로 데려가 사고를 깔끔하게 해결하였다. 문제는 2번째 사고였는데 도로가에 정차 후 크리스는 다시 주행하기 위해 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꽝하는 소리와 함께 뒤에서 달려온 오토바이 그리고 라이더 아줌마가 약간의 낙법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함께 나뒹굴어졌다. 순간적이긴 하나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슬로우 모션같이 아주 생생하게 추돌 상황을 목격한 크리스. 반사적으로 차에서 내려 쓰러진 라이더 아줌마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괜찮은지 묻고 동시에 병원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지만 영어 소통이 어려운 듯 보였다. 라이더 아줌마는 그저 태국말로 뭐라 하면서 무릎과 팔꿈치 찰과상을 어루만지며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다리를 절뚝이며 갓길 쪽으로 가서는 털썩 주저앉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크리스는 자신의 잘못으로 비롯된 추돌사고라 판단하고 재차 병원을 가자고 얘기를 했지만 라이더 아줌마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크리스에겐 처음 겪는 추돌사고였다. 그것도 타지에서. 불안감과 함께 사후 처리에 대한 대책으로 뭘 해야 될지 생각한 크리스는 곧장 렌트카 회사로 전화를 했다. 렌트카 회사 월급 사장님은 지난주 사고에 이어 또다시 사고가 났음에 상당히 놀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지역명을 모르는 크리스에게
주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였다. 사진을 찍어 보낸 지 10분쯤 후 월급 사장님과 오너 아드님이 오토바이를 탄 채 모습을 보였다. 소통이 전혀 안 되는 크리스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반가웠고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경위를 설명해 주었다. 설명 중 월급 사장님은 연신 오케이를 남발하며 저쪽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주시하다가 설명이 끝나자 피해자인 라이더 아줌마에게로 다가갔다. 한 손은 허리춤에 걸치고 짝다리를 한 채 피해자 앞에 선 월급 사장님의 모습은 대충 봐도 불량스럽기 그지없었다. 태국어를 전혀 모르는 크리스이지만 느낌상 멀쩡한 차를 왜 들이박았냐는 식으로 따지듯 목소리를 내는 월급 사장님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말을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피해자인 라이더 아줌마의 격앙된 리액션이 큰 목소리와 함께 터져나오자 월급 사장님은 이내 꼬랑지를 내리고 오케이를 남발하며 뒤돌아 크리스 쪽으로 걸어오는데 그녀의 표정은 상당히 뻘쭘했다. 그냥 아니 말고 식으로 한번 찔러보고 들이대 본 것 같았다. 그녀는 확실한 크리스 편이었다. 월급 사장님은 보험회사 직원이 올 것이고 한 2시간쯤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보험 처리될 것이니 걱정 말라고 크리스를 안심시켰다. 결국 2시간 후 보험회사 직원의 조사와 함께 서류 정리를 모두 끝내고 크리스는 월급 사장님을 따라 렌트카 업체로 돌아왔다. 렌트카와 같이 운영 중인 노천 카페에는 렌트카 회사 회장님과 백인 은퇴자 그리고 그분의 걸프렌드가 있었고 이들은 이미 사고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는 듯 눈빛으로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크리스를 위로하듯 맞이해 주었다. 그중 한 분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의 강아지 토리에게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며 챙겨주었다. 월급 사장님은 자동차 수리가 최소 일주일이 걸리니 렌트 계약 만료 수리하겠다고 하며 향후 사고 시에는 사진 촬영 및 구글맵으로 현장 위치 보내기 등 몇 가지 팁을 추가로 알려주었다. 크리스에게 이번 타지에서 내 편이 되어주고 위로해주는 노천 카페 모든 사람들은 너무 고마운 존재들이었다. 사람 냄새 풀풀 풍기는 이들에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크리스는 월급 사장님에게 맥주 좋아하는지 묻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끝반짝임을 보였고 표정은 행복감으로 가득 찼다. 그날 이후 크리스는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매번 노천 카페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날처럼 맥주를 대접하였다. 고마우니까. 며칠 전이 자동차 렌트 기간 3개월 중 마지막 날이었다. 새 차와 다를 바 없었던 깜찍한 그린색 차를 3개월 만에 누더기로 만들어 반납하며 크리스는 상당히 미안해했고 팁파짓을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월급 사장님은 팁파짓 5,000바트 중 사고 수습 보험 처리비 3,000바트를 뺀 2,000바트를 크리스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새 차를 구입했다는 얘기를 듣자 축하와 함께 새 자동차를 보여달라고 하였다. 크리스는 새 자동차를 몰고 가 노천 카페 사람들에게 자랑질을 하였고 모두에게 축하를 받았다. 그 와중에 어떤 분은 자동차 번호판 앞에서 기도도 해주었다. 또 한 번의 맥주 서비스를 하자 월급 사장님은 자동차의 상태 점검을 해줄 테니 3개월에 한 번씩 자동차를 가져오라고 한다. 그리고 크리스는 매월 한두 번씩 들러서 꼭 맥주를 쏘겠다고 화답했다. 음주 근무가 습관이고 전문성이라곤 일도 없어 보이는 월급 사장님이지만 사람 냄새 충만한 그녀만의 비즈니스 방식으로 사고를 낸 크리스의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었다. 대형 렌트카 업체가 아닌 동네 구멍가게 렌트카 업체를 만난 것에 대해 크리스는 감사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맥주를 쏘는 것은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게 아니라 포근한 사람들과 함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3개월간 2번의 접촉 사고를 낸 크리스. 태국 내 운전은 한마디로 무질서에 대한 적응이라 요약한다. 무질서에 대한 적응을 설명하기 전 그는 먼저 도로에 펼쳐진 기본 스트럭처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의 경험에 준하면 도로에는 3개의 그룹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제1그룹은 자동차이다. 대형 버스에서부터 소형 자동차까지 모두 적당한 차간 거리를 두고 주행한다. 제2그룹은 오토바이다. 남녀노소 모두가 라이더인 이 그룹은 1인에서 최대 4, 5인까지 한 대의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주행하는데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차간거리 즉 가로든 세로든 자동차 사이의 모든 공간들이 곧 이들의 주행도로이다. 그리고 3그룹은 횡단보도를 무시한 채 도로를 가로지르는 행인들이다. 마지막 별잭 그룹 같은 뜬금포 그룹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갓길에서 역 방향으로 주행해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자동차인데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모든 그룹이 뒤섞여 있는 판국의 룰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눈치 백단의 감각으로 적당히 끼어드냐, 과하게 끼어드냐라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리고 과하게 끼어든다 치더라도 이들은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룰이 없으니까 그조차도 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양보를 한다 치면 그들은 어김없이 목례로 보답한다. 그렇게 무르르듯 자연스레 주행이 이루어진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임을 크리스는 재차 깨닫게 되었다. 이 혼미한 상황 속에 3개월이란 시간을 보낸 크리스, 그도 이제 적당히를 넘어 과하게 낑겨들기를 서슴지 않는다. 무질서에 대한 적응이 완료된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